주식시장에서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수혜주, 반사 이익이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명피해가 10,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수혜주를 논하기에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피도 눈물도 없나 봅니다. 냉정하게 짝이 없는 주식시장.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 또한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도 오히려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우리 증시 또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요약해 가십시오. 리츠인베스트먼트의 신경 대표, 주식소녀 이순복 GM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상황이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오늘 오전에 원전 3호기 또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쓰나미가 또 몰려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사실 장중에 좀 낙폭을 줄일 뻔하다가 다시 낙폭을 확대했었는데요. 여진은 아마 그 전문가들 의견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지금처럼 이번에 그 금요일날 났던 그 대지진처럼 그리고 큰 영향만 없고 나머지 여진만 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분위기는 좀 빨리 좀 이렇게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예.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세계 한국 증시 말고요. 아마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예요. 일본 자체적으로는 뭐 부정적인 영향이 아주 굉장히 크겠죠. 근데 어떤 한쪽 측면에서 보면은 양면의 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런 반대쪽 면에서는 앞으로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크다라는 그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이 양면 쪽에서 어느 쪽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느냐, 그리고 어느 쪽이 사람의 심리가 좀 더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평가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구용 수요 증가가 오히려 경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신증권의 이용준 연구원 또한 앞에 이런 지진 해일로 인한 상황은 경기를 더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준 바가 있는데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희노애락 희부터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 긍정으로 존재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요. 9.11 테러 때 우리나라 증시는 오후장부터 열렸고요. 오후장만 열렸고 일본 증시는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증권사에 근무할 때 너무 잔인하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좀 휴장을 하지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이번에 대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가 개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물론 이 낙폭이 6% 정도까지 확대를 시키면서 하락했던 모습,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무언가 이제 인명 피해 숫자와 좀 이렇게 연관되면서 조금 더 하락폭을 이어가겠죠. 그런데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돈이 잔인하긴 한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도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저도 증권쟁이다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이혜림의 SS를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딱 생각나는 게 그거죠. 우리나라에서 수혜받을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뚜껑을 딱 열어놨는데 역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업종별로 상승의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뭐 IT, 철강, 정유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장중에 디램 가격이 급등한다는 모습, 그리고 일본의 이 IT가 폭락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더 확대했는데요. 뭐 현대차, 뭐 포스코,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상승이 과연 이러한 큰 악재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특히 이제 아까 장중에 일본의 그 쓰나미 경계
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쓰나미 경보가 해지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아주 발빠르게 플러스로 전환되면서요. 특히 오늘 무엇보다 강한 그 긍정의 힘이었던 건 역시 외국인들이 예. 선물과 현물로 돌아왔다는 점이 굉장히 좀 반갑고 고마운 것 같았어요. 예. 네. 그래요. 오늘 오히려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매수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만 놓고 봐서는 일본의 대지진이 정말 있냐 할 정도로 예. 너무나 견조한데요. 예, 예.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대외적인 어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먼저 선조정을 받아준 그런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난 2월 달에 너무나 처참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그 부분은 어떤 투기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 나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일단 투기적인 세력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봐줄 수 있겠고요. 오늘은 어떤 정상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흐름으로 일정 부분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화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강세가 유리합니다만 이 사태가 좀 더 장기화된다면 약세는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던데 좀 더 이해가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런데 약세,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엔화가 약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을 깨고 강세를 보였는데 네. 역시 이게 이제 장기화되어 간다는 이제 기대가 이제 장기 전망 속에서 이제 다시 약세의 모습을 나타날 것이라는 이해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이거는 지금 계속되는 여진과 계속되는 지진, 그다음에 뭐 원전 폭파 이런 등등으로 일본 경제에 대해서 특히 일본이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일본이 이제 그 이번에 다시 회생하면서 이제 무언가 다시 경기에 대한 부양감을 씌워줄 수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무역 적자가 많은 일본이 또 다시 돈을 또 풀어서 이렇게 뭔가 다시 경기를 회생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엔화 약세를 많은 전문가분들이 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장 막판에 재정 유입 그런 소식도 네. 있었죠. 예, 지금 그 긴급 유동성으로 18조 엔을 투입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오늘 그 이제 제가 제목을 이제 9.11과 다른 점이라고 했던 게 9.11 테러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 뭐 어떻게 뭐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던 네. 것 같은데 이번엔 반사이익을 예상을 했었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유입은 같이 굉장히 가까워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요. 금요일에 제가 방송을 이제 끝나고 가서 뉴스를 들었더니 S본부에서 뭐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겠습니까? 라는 앵커의 질문에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멘트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저로서는 굉장히 잔인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투자 포인트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더 일본보다 많이 받을 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부각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냉정한 주식시장입니다. 업종별로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노입니다. 신경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업종별 힙이 엇갈리는 부분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오늘 업종별로 차별화가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아주 급등으로 10% 이상씩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도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렇게 업종별로 상황이 좀 극심하게 발생되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일본 시장에 그러니까 일본 지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근데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도 제가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 앞으로 종목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신규 매수 관점으로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는 신고가를 내면서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런 종목들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을 깊게 했던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 지금 너무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 이상 빠진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손절에 대한 의미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신고가를 내는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도 사실 그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제일 강한 그런 부분은 일단 정유주인데요. 정유주가 지난주부터 SOE를 필두로 해갖고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기아차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내일이면 다시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신고가를 내는 강한 종목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의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처럼 불명확한 오를지 떨어질지 불명확한 그런 상태에서는요.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가가 안 나고 약한 종목들이 먼저 하락을 하면서 신고가를 내던 종목은 제일 마지막에 하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는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내는 그 주도주 쪽으로 편승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감 상황 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 마감인데 코스닥은 급락입니다. 무려 3%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임님? 예,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일본의 반사 이익을 받을 만한 업종이 대형주에 많이 몰렸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사 이익이 날 만한 그 경쟁력이 좀 떨어졌던 업종들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코스피도 코스닥 못지않게 많이 하락했겠죠.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악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될 거라는 거에 대한 투자 심리의 위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고요. 일본에 대한 반사 이익은 역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많이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중소형주가 혜택을 받는다고 손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심리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이 반사 이익을 받는 업종들을 살펴봤다면 오늘 크게 급락한 업종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항공주, 여행주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일본 지진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자연 앞에서 인간이 너무 하찮은 존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금요일날 희라는 부분에서 뭐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 사우디의 분노의 날이었죠. 그런데 일본 지진이 발생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를 열심히 썼던 뭐 사우디 분노의 날도 무난히 넘어갔고요. 지금 유럽발 악재, 중국 긴축 그 어떠한 악재도 이 일본의 지진, 이 자연재해를 뛰어넘을 수 없는 악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하찮은 인간인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열심히 배드 시나리오, 굿 시나리오를 썼는지 정말 반성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종합지수가 플러스권을 많이 유지했고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거는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오늘 3만 원을 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일본에 많이 관련된 항공주가 굉장히 급락을 했고요. 사실 이게 사우디 분노의 날이 잘 완화가 돼서 유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항공주가 오히려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지진 재해로 유가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지리적인 이런 악재로 인해서 항공주에 대한 급락 그리고 여러 제 주위 분들도 일본 여행을 많이 계획했다가 다 취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행주 많이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차별화됐고요. 차별화되는 것 같고 이게 무언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앞으로 일본의 여진이 나옴으로써 뭔가 이 기업 실적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여행주나 그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위에는 앞으로의 좀 그러니까 계속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락한 업종들 아마 매수를 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매수와 매도의 갈림길 속에서 한번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니까 장중 반등이 부여가 된다면 매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이런 악재들이 최소한 한 달 내내 괴롭힐 텐데 이를 매수의 기회로 삼다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언제든 살 수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오늘 S다이어리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대응 전략 세우시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신경 대표님. 예, 사실은 오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에 장 시작을 하면서 크게 빠지니까 또 역시 우리 회원님들이 밑에서 뭐 저감해서 들어가겠다 이러셨는데 저는 일단은 말렸습니다. 근데 내일이나 아니면은 모레 아래쪽으로 추가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지난번에 제가 대한항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노리고 한번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승욱 주임님. 네, 지금 우리가 눈앞에 산재되어 있는 거는 물론 일본 지진이지만 우리가 아직 잊지 말아야 될 유럽발 재정 위기가 아직까지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의 긴축이라든가 또 아직 중동 지역 뭐 카다피 반군이 계속 지금 카다피한테 밀린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 반등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할 것이다라는 단기적인 악재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악재를 보시되 이런 악재들이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악재를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나 잘 매수로 그러니까 수급으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요. 저는 오히려 업종별로는 저가 매수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염려되는 부분은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얼마나 현금을 좀 갖고 계실지가 염려되는 부분이죠. 네. 네. 아무래도 또 변동성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세한 내일장 전략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요. 락에서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10억 배럴 유전 개발, 이것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오늘 일본 대지진 이 소식만 아니었다면 이 뉴스가 굉장히 부각이 됐을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뉴스가 일본 재해만 아니었다면 헤드라인으로 뽑혔어도 충분할 뉴스거리였던 것 같은데 뉴스를 틀어보니까 한 30분 정도 지나야지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뉴스는 뭐 2014년부터 30년 동안 최소 10억 배럴, 그러니까 한 110조 원 정도 된다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이상을 생산하는 유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가장 긍정적인 긍정적인 부분은 이 그 지역, 그러니까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유전 개발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국 석유개발공사의 지분 100%로 MOU를 체결했다는 부분, 그리고 요거 말고도 별도로 2억 배럴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미개발 유전에 대한 한국의 독점 위치를 2012년 본계약 체결함으로써 유전 개발에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났는데요. 이게 이제 자연재해에 묻혔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물론 앞으로 2012년, 2014년 지금 시간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이 좀 완화되고 이 자연재해가 약간 완화가 된다 그러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네. 이 자연재해 얘기가 좀 더 잦아진다면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업종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관련 수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유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MOU다 보니까요. 플랜트 기업을 한번 찾아봐서 아마 가장 그 수혜받을 기업은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삼성물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고 있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SK 에너지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현재 SK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로 분산되어 있는
SKENP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석유 유전 개발에 관련돼서 이런 생산하고 뭐 탐사하고 이런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쪽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신경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래도 정유사들이 좀 최고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선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계속적으로 창출을 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정유사들이 오늘 그런 이유 때문에 정유사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희노애락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경의 리치 포인트 함께 할 텐데요. 좀 더 요약해 가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